자, 안녕하세요. 자,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. 음, 제가 제 예상에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는,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는 AD 칩스, IA,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이바구 나눠 볼 텐데요. IA, 자, AD 칩스 앤 미디어. 자, 칩스 앤 미디어는 아시는 것처럼 텔레칩스 계열사예요. 텔레칩스도 IA도 뭐 현대차 뭐 차량 반도체 관련된 이런 차량 반도체 쇼티지나 뭐 이 차량 미래차 플랫폼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력 공급 모듈 반도체라든지 뭐 MCU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어, IA, MCU 차량 반도체에 거의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, 칩스 앤 미디어는 텔레칩스가 차량 반도체라면은 칩스 앤 미디어는 조금 더 이 반도체 설계, 파운드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에이드 칩스처럼 에이드 칩스도 뭐 MCU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나 IP 음, 이런 CPU 코어, 이런 CPU 코어에 대한 국내 기술 특허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손정희 회장이 영국 ARM, 이 반도체 설계 회사 샀다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눈물 머금고 팔았다는 그 ARM 그 반도체 설계 회사 지금 기술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그 회사가 만들었던 칩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칩을 갖고 있고 국내 특허 갖고 있는 그런 AD 칩스고요.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 파운드리 관련돼서 파트너사인 것도 알고 있고요. 뭐 코아시아나 여러 가지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AD 칩스도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. 칩스 앤 미디어도 마찬가지.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뭐 차량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비슷하게 움직여 볼 수 있는 메모리 칩이라기보다는 파운드리 설계, 자율주행, MCU 이런 쪽 느낌의 반도체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IA도 AD 칩스도 칩스 앤 미디어도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니까 뭐 살짝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괜찮죠? 뭐 매출 증가액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다 긍정적입니다.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요. IA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물론 2분기 때는 살짝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이긴 하지만 뭐 매출액도 그렇고요. 영업이익도 충분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. 3분기, 4분기 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살짝은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는 충분히 긍정적인 회사입니다. 돈 잘 벌고 있어요. 다만 이제 문제는 에이드 칩스인데 이 회사는 뭐 대주주 지분이 그냥 미미해요. 뭐 4%? 뭐 대주주 지분이 4%예요. 5%도 아니고 4%. 보시는 것처럼 영업은 잘 못합니다. 이 회사의 이제 캐시카우 현금 창출 능력은 냉장, 냉동고, 유통 이쪽으로 이제 계열사에서 벌어주는 돈이 그나마 이제 현금 창출이 되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 안 하고 이상한 쪽으로도 이제 영업망을 좀 펼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회사 대주주라면은 뭐 이 사장 이름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여자라면은 굳이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고 이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어 회사를 비싸게 팔아 먹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인텔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관련된 이런 자율주행 칩, MCU, 차량 반도체 이런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이 기술력으로 뭔가 뭐 M&A나 이 기술 수출 이런 쪽으로 어,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그런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어요. 1월 초, 뭐 2월 초, 그때까지는 그래도
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,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난 거죠. 하지만 음,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는 퍼포먼스도 아니에요. 오늘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, 보시면은 이 빨간 장대 양봉 거래량 서 있고 가시 발라 먹듯이 윗골이 달리고 음봉 떨어진 저런 자리, 그리고 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해서 이런 장대 퍼포먼스는 끊임없이 나와요. 이런 장대 퍼포먼스가 나올 때 초반에 들어가셨다가 저기에 젖어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, 지금 이 AD 칩스에 물려 계신 분들 다 거기에 젖어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려 계시는 거고, 윗골이 달린다 싶으면은 1, 2% 빠진다 싶으면은 욕심 없이 집착 없이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면 돼요. 익절하시면 되죠. 돈 벌었는데 왜 익절 안 하시나요? 항상 의심하세요. 주식인데 현금이 아니잖아요. 현금, 내가 진짜 현금 갖고 있다면 이 현금에 대해서 의심하시나요? 의심 안 하시죠? 은행에 넣어놓든 금고에 넣어놓든 내 지갑에 넣어놓든 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건 주식이잖아요. 하루에도 5%, 10%, 심하면 30%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.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시고요. 뭐 이거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. 뭐 제가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퍼포먼스 주면 만족하고 익절하는 게 맞는 거죠. 자, 뭐 AD 칩스는 재무 상태는 좋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는 빵빵 터지죠. 그냥 빵빵 터집니다. 장대 양봉 뭐 빵빵 터져요.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. 5%, 10% 우습게 터지는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퍼포먼스 나올 때 분봉상 잘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시고,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, 비행기가 뜨는 조건 확인하셔서 비행기가 활주로가 달리고 있을 때 미리 지레 짐작하셔서 뜨는구나 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. 확실하게 날아오르는 순간에 들어가세요. 랜딩 기어를 접어야 됩니다.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랜딩 기어를 접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. 자, 땅콩 회항이 왜 무죄가 나왔나요? 랜딩 기어를 안 접었어요.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 조연아가 나 이 비행기 못 뜨게 할래. 그게 아니라 랜딩 기어를 접고 하늘로 날아 올랐을 때 그랬다면은 빼박 유죄죠.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 나온 거잖아요. 자, 비행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시고 뜨는 순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초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이틀 3일 없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다 윗골이잖아요. 다 윗골이, 윗골이, 윗골이. 그냥 무조건 퍼포먼스 끝나면은 바로 그날 정리.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퍼포먼스 끝나면 그냥 정리하고 다시 저점 보는 거예요. 자, IA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IA. 돈은 잘 벌고 있지만 뭐 최근 실적이 조금 안 좋아하고 침체되는 상태고, 뭐 전반적으로 중국 매출 이런 쪽으로도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, 시그네틱스 상한가였나요? 저 몰랐어요. 왜냐하면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, 제 관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. AD 테크놀로지도 충분하게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죠. 뭐 여러 가지로 반도체 오늘 날아간 종목들 많네요. 최근에 뉴스가 없어요. 오히려 뉴스 뉴스가 뉴스가 없다. 10월 1일 날 이런 일도 있었네요. 저도 몰랐어요. 자, 뭐 소송 등 제기 신청, 이거를 소송당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 공시를 했다. 뭐 좋은 건 1도 없는 거죠. 그렇다고 뭐 이 회사 영업하고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. 어쨌든 IA도 길게 보실 게 아니라 그날그날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. 충분하게 다 이 세 종목 모두 다 자리대는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. 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회복할 거고 어느 순간 5%, 10% 달리는 건 1도 아니에요. 1도 아니게 퍼포먼스가 터질 거고요.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움직여요. 윗골이 달리고, 이게 음봉인지 양봉인지, 이게 말이 음봉이지 음봉입니까? 거래량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뭐 14,000 중반대에서 16,400원까지 한 2,000원을 움직여 버리죠. 그냥 순간적으로.
이렇게 움직여요. 다 장대로 움직입니다. 다.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. 다 이렇게 움직여요. 뭐 굳이 박스권을 말씀드리면은 한 14,000원에서 한 17,000원, 18,000원 요렇게 요 정도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최근에 떨어진 이 자리 빼고 요렇게 넓혀 보시면 여기에서 움직여요. 14,000원에서 18,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12,000원이면은 충분하게 싸진 가격이지만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나올 때 들어가는 거죠.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도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쓰잖아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 한 번씩 쓸 때 잘 들어가셨다가 퍼포먼스가 끊기기 전에 빠져나오시는 종목인 거죠. 뭐 반도체로 뭐 삼성전자가 뭐 최고 실적인데 뭐 내년에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? 이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. 자, 8월 중순에 트랜스포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고 개소리 떨었을 때, 자, 주가 출렁거렸죠. 그러다 다 올라왔죠.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3, 4분기가 아니라 내년이 그렇대요. 과연 그럴까요? 한번 두고 보자고요. 삼성전자 내년 실적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물음표가 달릴지 그때가 되면은 아니 괜찮은데 글로벌 공급망도 뭐 올라오고 뭐 세계적인 경기 회복도 괜찮고 반도체 수요도 견조하고 가격 방어도 잘 되고 DDR5 관련해서도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메모리나 파운드리 관련해서 나빠질 이유가 1이라도 있나요? 지금 뭐 굴뚝 산업이다, 뭐 이산화탄소다,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말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다 반도체 이야기 아닌가요? 인공지능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이거 반도체 없이 1도 할 수 있나요? 자,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철이 아니에요. 뭐 철강이 뭐 중국 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철강 가격이 오르네. 그래갖고 지금 철강 업체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? 다 박살나 있죠. 결과적으로 뭐 반도체도 박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과매도라고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졌다면 반토막 이상씩 나아져 있다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나올 때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. 퍼포먼스 확인하고 비행기 뜨는 거 확인하시고요. 칩스앤 미디어도 마찬가지, IA도 마찬가지, AD 칩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얼마든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요. 굳이 비싼 종목들 제가 뭐 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SNS텍 같은 종목 뭐 저는 이 종목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지금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지분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가치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인터플렉스나 이런 PCB 관련 업체도 충분히 쌉니다. 대덕전자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. 뭐 대덕전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, 시그네틱스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. 퍼포먼스만 주고 다시 12% 상한가 찍었다가 꺾였네요. 자, 이렇게 자,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뭐라고 저 윗꼬리 1790원에 물리시는 분들 꼭 저가에 안 들어가고 꼭 고가 근처 중간 넘어서서 아 진짜 달리는구나 싶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. 확실하다. 그때가 확실하다라고 들어가는 거죠. 그거 아니라는 거죠. 저가의 바닥에 쫙 갈려 있을 때 또는 지하실에 내려가 있을 때 이 갭을 회복하는 퍼포먼스가 나오는 순간에 거래량 확인하시고 양봉 2-3개만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.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뭐 다음 시간에 다른 반도체 종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